사익동 도박이 가요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익동 야구해설의 우표입니다. 지난주에 2020 시즌 돌아보기 1탄으로 이제 긍정편을 했었는데 2탄은 이제 부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무엇이 가장 안 좋았을까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좀 찾아보고 해가지고 약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 시즌이 얻은 것이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못한 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뭐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적게 나오긴 합니다. 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가 FA 선수의 부진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올 시즌에 성적이 안 나온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추라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정말 그 커리어 최악의 부진을 한 게 제일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팀에 FA가 5명인데 이대호, 손아섭, 민병헌, 전준우, 안치홍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어떤 선수가 가장 올 시즌 힘든 해를 보내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상수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사실 민병헌 선수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최악의 부진을 겪으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까먹었던 것 같아요. 많이 까먹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치홍 선수도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취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나머지 세 선수들은 나름대로 자기 몫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서 좀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홈런 타자가 좀 부재를 했다. 이건 사실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사직구장이 홈런 파크 팩터상 가장 이제 작은 구장에 속한단 말이에요. SK 행복드림 구장 다음으로 가장 작은 구장에 속하는데 올 시즌 홈런 마진이 저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홈런 마진이 좋지 못했다. 홈런 마진이 저희가 67개를 때리고 77개를 맞았습니다. 이제 플러스가 돼야지 사실 홈구장이 작은 편이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은 좀 안 좋은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셋째는 세대 교체가 좀 미지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미래의 핵심 자원들을 퓨처스에서 한 해 동안 당근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기도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결국은 이제 1군에서 뛰는 선수들이 전부 다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세대 교체에서 약간은 좀 애매한 시즌이 되기도 했다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점 차 승부는 운이라고 얘기를 사실 감독님이 했습니다만 숫자는 운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일단 FA 선수들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4년 차인 이대호 선수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대호 선수는 자기 몫을 했습니다. 뭐 돈을 떠나서 사실 그 150억 계약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150억 원이 사실 이대호 선수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값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돈값 하려면 2010년 성적을 4년 동안 찍어도 모자랄 겁니다. 아마 모자랄 건데 SC함수 그 돈은 성적하고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액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올 시즌은 그래도 자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클래식 스탯으로 보면은 20홈런에 110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세이버는 사실 뭐 WAR이나 WRC 플러스가 오히려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대호 선수가 못했다기보다는 타팀 1루수들이 너무 잘해서 WRC가 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도 전경기 출장을 했고 110타점 기록은 저는 충분히 좋게 평가받아야 되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점에 대해서 무용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숫자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떠나서 4번 자리에 다른 선수를 2년 동안 세워놨다면 과연 110타점을 세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대호 선수가 떠났을 때 우리가 그 다양한 4번 타자를 세워봤는데 그 누구도 이대호 선수보다 못했어요. 특히 뭐 젊을 때 이대호 선수가 아니고 올해 이대호 선수로만 쳐도 그렇게 다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황재균 선수 정도가 대세를 했다 정도지 나머지 선수들 다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클러치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득점권에서 똑딱이 모드를 하면서 타점을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올 시즌 득점권에서 OPS가 0.9056 기록을 했고 88타점에 주자였을 때 홈런을 9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는 저는 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4시즌 동안 올 시즌 사실은 뭐 WAR이나 이런 것만 보면 가장 안 좋은 수치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계약 4년 기간 동안 112타점, 125타점, 88타점, 110타점 이렇게 기록을 했고 출장 경기 수가 142경기, 144경기, 135경기, 144경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FA 선수의 가장 큰 덕목은 아프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아픈 말짱 도루묵인데 이대호 선수가 그 목표에서는 아프지 않고 4년 계약을 다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실패한 계약이었다고 말은 할 수 없는 것 같고 충분히 고생했고 자기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3년 차의 손아섭 선수인데 뭐 손아섭 선수는 길게 말할 게 없죠. 역시 손아섭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커리어 그 사실상 최악의 부진을 겪었지만 근데 최악이라고 쳐도 사실 WAR 2.76 기록했습니다만 올 시즌 4.93의 WAR로 반등을 했고 WRC 플러스도 140 기록을 했고 OPS도 9할이 아니죠. 0.907 기록을 하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손아섭 선수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 문제는 이제 민병헌 선수인데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일이고입니다. 네, 일단 뭐 타율도 그렇고 WAR이 음수를 기록을 했어요. WAR이 마이너스 0.68의 기록을 했고 WRC 플러스도 50.8의 기록을 했는데 이게 부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에이징 커브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정도로 갑자기 무너진 A급 타자는 사실상 역사상 몇 명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갑자기 무너진 경우는 옛날에 홍현우 선수 아니면 마혜영 선수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선수들은 거포용 유형이라서 민병헌 선수하고는 또 약간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주장의 부담감이 제일 컸던 것 같고 둘째는 체력적인 부담 3년 동안 중견수로 풀타임을 출장을 했고 그것이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장타 생산을 위해서 타격폼을 수정을 했는데 이것들이 좀 겹치면서 메커니즘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반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컨택형 선수고 본인이 정말 너무나 노력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되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장타 욕심을 좀 버리는 가정하에 저는 무엇보다도 일단 주장으로서 역할은 전 잘해냈다고 생각을 하고 워낙 선수 본인이 책임감이 큰 선수고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좀 뭐랄까 너무 과도한 훈련을 조절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체력적인 문제거든요. 체력 관리를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선수예요. 두산 시절에도 체력이 좋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항상 방전을 하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7, 8월에 항상 부진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시즌 초반 4, 5월에 굉장히 잘하다가 4, 5, 6월 잘하다가 7, 8월에 방전됐다가 9월, 10월에 살아나면서 가을에 잘하는 이런 유형의 선수였는데 근데 심지어 두산 때는 우익수를 봐서 체력 부담이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두산 롯데 와가지고 중견수 풀타임을 보니까 이게 체력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돼요. 3년 동안 쌓이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은 중견수만 돌릴 게 아니고 우익수로도 좀 빼주고 지명타자로 좀 체력 안배를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민병헌 선수가 항상 팀이 더 높은 곳에 올라서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렇듯 선수 본인이 워낙에 책임감이 크고 성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책임감과 성실함이 본인한테 독이 되지 않도록 잘 눌러주는 게 필요한 선수이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준우 선수는 올해 첫 해였는데 자기 몫을 했습니다. 물론 전역 후에 17시즌 이후에는 가장 좀 아쉬운 시즌이긴 했지만은 일단 나이가 있고요. 나이가 만 34세 시즌이었고 그리고 장타 생산에서는 자기 몫을 했습니다. 26홈런에 2루타 34개, 장타율 4할 8푼 1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기 몫을 충분히 했습니다. 준비만 했고 시도는 아예 안 한 1루수 전향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좌익수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고 저는 느꼈어요. 안정감이 대단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 대표되는 그 만세 수비가 거의 올 시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비적으로 좋아졌지만 수비 부담을 덜어줄 경우에는 타격이 분명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해였던 안치홍 선수는 사실상 커리어 사상 최악의 시즌이었던 1-3 시즌 이후로 가장 안 좋았습니다. 군대 전역 후에 4시즌을 보면은 급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려가는 거는 실력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FA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팀 적응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일단 안치홍 선수가 내성적인 스타일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부담감도 훨씬 더 많이 느꼈을 거고 그리고 낯을 많이 가리는 것으로 유명해서 새로운 팀에 대한 적응 문제도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단편적인 부분밖에 없지만 그냥 자이언츠 TV 퇴근기 영상을 보면 시즌 초반이랑 거의 8월, 9월까지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시즌 끝날 때쯤 되니까 조금 표정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끝날 때 다 돼가니까 좀 부산 생활에 적응이 끝났나 싶기도 하고 기록으로 봐도 9월, 10월에는 확실히 살아났어. 9월, 10월에는 타율이 9월에는 3할 4푼 1리, 출루율 4할 2푼 4리, 장타율 5할 2푼 7리로서 OPS가 0.941 기록을 했고 10월에도
타율 3할 2푼 6리, 출루율 3할 5푼, 장타율 5할 2푼 6리로 OPS가 0.8766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의 모습도 우리가 기대한 안치홍 선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 말배에 좋아졌다는 거는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다는 거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내년 시즌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오윤석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어찌됐건 그 건전한 경쟁 관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팀의 이루수 자리가 이러나 저러나 생산성이 좋아질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뭐 이러나 저러나 FA 5인방이 잘해야만 성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는 편이고, 이대호 선수의 재계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대호 선수 계약에 대해서 송민규 단장은 아직까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계약 기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세대 교체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1루수 지명타자 슬롯에 들어갈 선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과연 언제까지,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몇 년을 계약을 했을 때 지금의 이대호 선수보다 더 나은 선수가 나올 시점이 언제일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명확한 거는 계약을 확실히 하기는 할 거예요. 지금 당장으로서 4번 1루수 지명타자 부분에 이대호 선수를 능가하는 선수가 없다는 게 이 팀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 이대호 선수를 능가하는 선수가 등장하는 시점이 이 팀이 분명히 성적이 좋아지는 시점이 될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물론 이대호 선수가 자기 몫을 하면서 뭐 좋은 성적을 내면 가장 기분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 이번 홈런 타자의 부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 시즌 팀 홈런 순위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팀 홈런 순위가 그 5위를 기록을 했어요. 131개의 팀 홈런을 기록했는데 뭐 나쁘진 않다고 보이지만, 문제는 9위 두산이 125개인데 5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6개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팀 순위는 5위인데 사실상 뭐 하위권이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4위 SK하고는 143개니까 12개 차이가 나는데, 뭐 SK는 9위인데 팀 순위가 4위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SK의 홈구장이 제일 작기 때문에 홈런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팀 홈런 9위인 두산이 팀 순위가 3위였고, 팀 순위 8위인 키움이 팀 순위가 5위였는데, 이것도 잠실이나 고척돔은 되게 큰 구장이라서 이런 상황 말고는 NC, KT는 팀 홈런 순위하고 팀 순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팀 홈런이 3위, 팀 순위가 4위인데 잠실이 홈에도 홈런이 많이 나온 건 라모스 선수가 대활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봤을 때 팀 홈런이 역시나 많지는 않고, 그리고 두 자릿수 홈런 친 선수들이 전준우, 이대호, 한동희, 마차도, 손아섭, 정훈 선수 순인데, 그냥 홈런 개수를 떠나서 홈 구장이 작은 사직이기 때문에 이런 면을 살리려면 홈런이 더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홈런을 더 칠 만한 선수가 딱히 안 보인다는 점인데, 내년 시즌 홈런이 좀 더 올라가려면 한동희 선수가 대폭발을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25홈런 이상 이런 모습을 보이고, 민병헌 선수가 자기 몫을 찾으면서 한 10홈런에서 15홈런 정도 플러스 이제 치고, 그 다음에 안치홍 선수도 15홈런 정도를 치고, 김준태 선수도 성장을 해가지고 뭐 10홈런 정도를 기대한다면은 홈런이 증가가 조금 되긴 될 거예요. 나머지 선수들은 더 홈런이 갑자기 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도 선수, 뭐 전준우 선수, 뭐 마차도 선수, 손아섭 선수, 이런 선수들은 올 시즌하고 비슷한 홈런을 기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희, 민병헌, 안치홍, 김준태 선수가 홈런이 좀 더 더하기가 되느냐, 이 부분이 팀 홈런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요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차도 선수하고 재계약을 했지요. 2년 재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거포웨인에 대한 갈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투수 안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썼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있는 자원 내에서 홈런을 더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홈런을 기록해줘야지 팀 성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교체 같은 부분에는 사실은 올 시즌 역시나 베테랑 선수들이 거의 다 자기의 몫을 했단 말이고, 가장 엔트리에 어린 선수가 한동희 선수 정도였는데, 퓨처스에서 활약을 했던 이 선수들, 이 연착륙을 과연 하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 같고, 마지막으로 한 점 차 승부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한 점 차도 그렇고 뭐 득점권에 제약한 부분도 그렇고, 기록을 보면은 일단 병살타가 KBO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48개를 때리면서 기록을 달성해버렸고, 네, 병살락률 12%로서 가장 안 좋은 기록을 거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 잔류가 1091개로서 4위 기록을 했고,
팀 타점은 711개로 6위인데 타점 확률이 17.2% 7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1점 차나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말루에스 팀 타율 2할 9푼 1로 최악은 아니었는데 참 이게 좀 놀랐어요. 개인적으로는 말루에서 점수 낸 거 거의 본 적이 없는 느낌인데 뭐 왜였지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제가 전반적으로 찬스에서 약했고요. 희생번트도 성공률이 9위였습니다. 55.7%. 네. 그렇고 1점차 승부에서 13승 21패, 승률 3할 8푼 1리로 리그 꼴찌, 그리고 역전승은 29승으로 6위인 반면 역전패는 35패로 SK, 삼성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점 차는 운이다 이렇게 감독님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실수를 봤을 때 운이 아니고 세밀한 부분에서 약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완을 해야지 승리를 더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다음 시즌에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좀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분명히 개선이 될 거라고 항상 저는 믿고 또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스토브 리그가 열렸으니까 이런 재계약이나 또 계약적인 부분들 어떤 선수를 또 데리고 오냐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야구에서 루피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